예, 그 교재, 그 사체 부분, 예, 309쪽. 지금 요 자본 들어가기 전에 잠깐 그 부채 부분에서 조금 남았는 거, 그 마무리하고 자본, 예, 하겠습니다. 309쪽 한번 보세요. 309페이지. 그 309쪽에 보면 사채의 발행가액이 나와 있죠. 그죠? 발행가액을 구해보세요. 우리 발행가액은 아까, 액면 곱하기 현가계수, 이자 곱하기 연금현가계수 하죠. 그죠? 그 현가계수는 밑에 그 해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액면에다가 현가계수, 액면 이자에다가는 연금현가계수를 곱한 거, 그걸 두 개 플러스한 게 사채의 발행가액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나머지는 뭐 그 부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잠깐 넘겨보세요. 311쪽에 311페이지 아래 보시면은 사채의 상환이 나와 있죠. 그 상환에서 1번 보면 만기 상환이다. 그죠? 그거는 만기가 되어서 발행할 때 이제 만기를 정해놓죠. 그죠? 내가 3년간 빌리겠다. 또는 5년간 빌리겠다. 만기를 정해놨습니다. 그 만기가 되어서 상환하는 걸 만기 상환이라 합니다. 그 만기가 되기 전에 상환은 뭐라 합니다? 조기 상환 또는 뭐 수시 상환이라 하기도 합니다. 예. 자, 뒤로 넘겨서 313쪽에 그 말 뜻만 이해하세요. 사채 차환, 교환을 말합니다. 사채를. 옛날 구사채와 이번에 새로 발행한 사채를 바꾸어 주는 걸 차환이다. 자기 사채라는 거는 말 뜻대로 자기, 우리 회사 사채를 내가 취득했을 때. 이거는 사채를 갖다 자기 사채를 하는 거는 자기 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취득했다는 거는 결국은 다른 말을 바꿔버리면 사채 빚을 갚은 겁니다. 사채 상환으로 간주하면 됩니다. 아셨죠? 자기 사채를 하는 말은 잘 안 씁니다. 자기 사채를 말 나오더라도 아하, 자기 회사가 발행했던 사채를 그걸 취득한 걸 말합니다. 취득. 취득했다는 거는 결국은 발행했다는 거는 빌린 거잖아요. 빌린 것을 갚아줬다 이런 뜻이죠. 그죠? 예. 아래 감채 기금이 나와 있죠. 감채는 사채 감소. 사채 빚을 갚기 위해서 조성한 기금, 그 예금을 말한다. 감채 기금이다. 예. 간단하게 용어만 이해하시고 314쪽에 그 보면은 예, 문제 하나 우리 이제 사채 관련 계산 문제를 해보셨죠, 그죠? 요 문제를 가지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본 예제 8번입니다. 액면 100만 원짜리 사채를 91만 8천 원에 발행했다. 액면 100만 원짜리 사채를 이걸 발행했죠. 91만 8천 원에 발행했다. 그러면 이때 영어는 액면 이하로 발행했으니까 할인 발행입니다. 그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8만 2천 원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우리가 8만 2천 원 여기 할인 발행 이걸 상각해야 됩니다. 상각 후에 미상각액 그리고 장부잔액. 이 장부잔액을 만약에 상환했다. 그 문제를 보니까 상환까지 나와 있죠. 그죠? 상환했는데 이 상환 금액이 93만 5천에 상환했다면은 이익이냐 손실이냐 이런 문제네. 그죠? 그러면은 요 액면에다가는 액면 이자율을 곱하고 이 발행가액에다는 유효 이자를 곱합니다. 그죠? 예. 액면 이자와 발행 이자. 자, 보세요. 액면 이자율이 몇 프로죠? 5%입니다. 이게 5%고 발행할 때 그 유효이자가 몇 프로였죠? 7%입니다. 이렇게. 그럼 액면 이자가 얼마가 되겠죠? 5만 원. 이게 7% 하면 7963 하고 하니까 64,260원. 그죠? 네, 아시죠? 자, 뭐 요거 우리 해석고. 자, 보세요. 이 유효이자에서 액면이자를 빼면 되죠. 마이너스 하면은 14,260원. 요거 상각. 하고 나면은 요거, 그죠? 예, 얼마죠? 67,740원. 이렇게. 알겠죠? 67,740원이다. 액면은 그대로입니다. 100만원.
이 100만 원에서 요걸 빼고 나면은 이제 요 장부상자는 이게 93만 2,260원 되겠네요. 그죠? 여기까지. 이 금액을 요래 상환했습니다. 내가 장부상 잔액보다 상환금액이 크다? 손실이잖아. 많이 상환했으니까. 그죠? 얼마가 손실이 생겼죠? 2,740원이네. 그죠? 요거 차이. 많이 갚았으니까. 그죠? 2,740원 손실이 생겼다. 그럼 다 나왔죠? 상가액, 미상가액, 장부잔액, 사채상환, 손실, 사채이자까지. 그죠? 자, 아래 묻는 말.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X1년에 사채이자는 64,260원이다. 맞다. 그죠? 2번. 1년도 사채하는 발행 차금 상가액은 요거 14,260원. 맞네. 그죠? 예. 3번. 장부금액은 932260. 요거 맞네. 그렇죠? 4번. 그 1년 후에 이 사채를 93만 5천에 상환했다면 상환 손실이 생겼다. 그죠? 그런데 그 지문에 보니까 상환 이익이 생겼다. 틀렸잖아. 틀린 답 4번. 액면이자는 5만 원이다. 맞네요. 그죠? 아시겠죠? 이거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까지 사채해서 이상 1회에서 우리 이제 부채장을 전부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예, 부채는 모두 끝나고. 그러면 이제 자산 끝났죠? 부채 다 했죠? 그 다음 이제 자본. 예,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자본 할 겁니다. 자, 보세요. 교재, 우리, 여러분들 이제 갖고 있는 교재 있죠? 그 교재 부분은 쭉 뒤로 갑니다. 넘겨서, 예, 331쪽이네, 그죠? 예, 331쪽. 아셨죠? 331입니다. 예, 자본. 자, 이리 오세요. 여기 보니까, 이게, 여기 70일이 아니고 30일입니다. 예, 제가 페이지 잘못 적었네요. 네, 331조 제9장 자본장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럼 자본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자, 보세요. 자본이라는 거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 그죠? 그게 자본입니다. 자산 마이너스 부채.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이걸 이제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거는 이게 이제 재무상태표. 앞으로 제가 재무상태표를 이제 이렇게 줄여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에서 F에서 나타낼 겁니다. 이게 자산이다. 그죠? 100원. 만약에 우리 회사 부채가 30원 있다. 이게 12월 31일 날. 그죠? 그러면은 자본 얼마가 될까요? 70원이죠. 자본 자체가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자본이라는 거는 항상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 아시겠죠? 예. 자본이 그러면 얼마다 이런 건 모릅니다. 자산을 짓게 하고 부채를 짓게 해서 그 차익을 자본이라는 거지. 자본이 얼마나 하는 거는 내가 투자는 얼마 정도는 이해하지만 그 속에는 여러 가지 많은 복합적인 요소가 그게 가미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이 얼마나 하는 거는 모르죠.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회사 재산이 얼만데 내 돈이 얼마다 하는 거는 이 부채를 뺀 차이 이게 됩니다. 이 자본이 70원인데 여기서는 이 자본을 우리가 조금 이제 우리 회사에 투자한 사람이 있죠. 투자자. 그 사람이 누구죠? 주주. 또 우리 회사에 돈 빌려준 사람. 누구죠? 채권자. 간단히 말하면 우리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사는 사람은 주주가 될 거고 우리 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산 사람은 우리 회사로 상대로 해서는 뭐가 되죠? 채권자가 되죠. 그죠? 이런 이제 이 주주나 투자자, 채권자들 또는 그 외에 정부 이용자들이 많죠. 우리 외부 정부 이용자는 뭐 거래회사도 있을 거고 또는 종업원도 되고 국가기관 세무서라든지 금융감독관도 될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모든 국민이 될 수 있죠. 정부 이용자는 모든 국민, 지금 모든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고 국제의 기준이니까 전 세계 모든 국민들이 정부 이용자 될 수 있다. 그 자본을 뭉뚱그려 70원 하면은 저게 뭔지 모르잖아. 그죠? 그걸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분류를 해 놓자 이겁니다. 분류. 이 자본 중에서는 주식을 발행한 돈, 자본금. 이거는 주식을 순수하게 발행한 액면금액입니다. 자본금과 잉여금을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크게. 예. 요 잉여금을 다시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 이렇게 구분하고 이렇게. 예. 아시겠죠? 이 자본잉여, 이익 구분하고. 그런데 요것만 딱 나누는 게 조금, 그죠? 이쪽에, 자본금과 잉여금에는 그 자본은 자본인데 자본금과 잉여금으로 분리할 수 없는 거, 그걸 별도로 공시하는, 요거 우리가 자본 조정이랍니다. 자본 조정. 예. 이 자본 조정에서 요 자본 조정이라는 거는 그냥 빼고 더한다 이런 뜻입니다. 뺄 거와 더할 거 구분해서 표시하고, 과거에 이제 자본 조정이 있던 건데 요 안에 있던 걸 갖다 따로 빼서, 예, 묶어서 이렇게 나타내는 게 있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요래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본을 갖다 몇 가지 나눠놨죠? 5가지입니다. 그죠? 이렇게. 5가지. 이렇게. 예, 분류를. 그래도 이 분류를 또 이래 안 하고, 이래 하기도 하죠. 이것만 묶어서 여기까지. 납입자본이다. 요거는 이익이 그대로 놔두고, 요거는 이제 기타 자본 요소, 이런 식으로 3가지로 나누기도 하고, 납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 자본 요소,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하는 게 이제 국제 기준의 표준 양식입니다. 예시를 들어놔. 요런 식으로 하세요 했는데, 우리나라는 과거 이래 해왔습니다. 계속. 그래서 뭐, 요거나 이런 묵나 그런 같은 건데, 예. 자, 요거는 조금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데, 먼저, 자본잉여금이 뭐냐? 이익잉여금입니다. 그죠? 요거는 자본잉여금이라 하는 거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했다. 자본거래라 이러면 자본거래. 이거는 이익거래. 이제 이익거래. 뭐 손익거래인데 그냥 이익거래 할게. 예. 자본거래가 뭐고? 자본거래는 주식거래입니다. 주식거래. 자본거래는 결과적으로 주식거래다. 주식을 발행하고 취득한 거. 그게 주식거래, 자본거래. 아시죠? 주식거래라는 거는 결국은 누구하고 거래죠? 우리 회사 주주와의 거래다. 그죠? 주주하고. 그렇잖아. 그죠? 주주와의 거래는 기업의 또 무슨 거래다? 기업의 내부 거래죠. 그죠? 우리 회사 같은 주주끼리, 우리 회사 측하고 주주와의 주식 사고 거래했으니까 내부 거래입니다. 자본거래는 주식거래, 주식거래는 주주거래, 주주와의 거래는 내부 거래다. 그죠? 요거는 외부 거래입니다. 이거는 주식거래 아니고, 그죠? 요거는 외부 거래. 그럼 이렇게 이제 외부의 물건을 사고 팔다 보면은 결과 여기에 뭐가 생깁니까? 당기순이익이 생기고, 그죠? 그 당기순이익이 나중에 자본에 대체됩니다. 자, 이익이 생기면 내 자본이 커지잖아. 그죠? 그래서 대체되는데, 요거구나. 이해되죠? 그죠? 요거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요렇게 한다 하는 거 아시고. 그러면은 이제, 자본이라는 것은 결국은 요거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다. 그래서 순자산이다. 또 요 자본은 결과적으로 소유주 몫이다. 그죠? 소유주, 기업의 소유주가 누구죠? 주주죠. 주주 지분이라 하기도 하고. 그럼 요 이제 자본을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자본금, 그죠?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그죠? 예. 그리고 여기에 자본조정이라 그랬죠? 자본조정에는 뺄 거와 더할 게 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여기 이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합니다. 자본을. 자본금이라는 건 이제 주식을 발행한 돈. 그래서 요거는 발행 주식수
100조를 발행했다. 거기에 대한 액면금액 곱한 거죠. 예, 자, 이거 거래 하나 볼까요? 주식 액면 100원을 90원에 발행했다. 물론 현금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예. 현금이 얼마 들어왔을까요? 90원 들어왔죠? 주식을 발행했습니다. 자본금이라 합니다. 자본의 증가 100원 이렇게. 사채를 발행하면 아까 사채라 그랬죠. 그죠?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 그럼 10원 부족하잖아. 이걸 뭐라 하느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 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네, 또 하나. 그럼 반대. 액면 100원을 120원에 발행했다. 현금 받고 발행했다. 그죠? 현금 들어왔죠? 120원. 액면 주식을 발행했습니다. 자본금이죠? 100원짜리. 20원 초과 발행 뭐라 하죠? 이걸 우리가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 요래합니다. 주발초. 위에는 할인 발행, 아래는 할증 발행입니다. 할증 발행. 예, 그러면 이때 이제 주식, 그죠? 요거 액면 금액을 여기에 표시하고 액면을 넘는 금액이 있었죠. 그죠? 요게 바로 뭐가 되느냐? 자본잉여금입니다. 예, 주식 발행 초과금. 그럼 할인 발행한 요거 있죠. 요거는 요리 갑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 요거는 우리가 돈이 들어왔잖아. 그죠? 납입 자본이라 합니다. 그럼 요거만큼은 돈이 안 들어왔죠. 그죠? 그 요걸 100원 적었으니까 10원 빼야 되잖아. 그 요걸 뺄 거 여기 적을 겁니다. 주식 할인 발행. 아, 이게 자본 조정이구나. 요리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래죠. 그죠? 예. 아, 요 계정은 자본잉여금, 요거는 자본조정의 마이너스 항목이구나. 아, 요렇게 하고. 이 이익잉여금이라 하는 그 외에도 기타에 나옵니다. 나오니 이따 이제 말씀드릴 거고. 요 이익잉여금이 바로 뭐죠? 이익거래라 그랬잖아. 그죠? 이익거래, 손익거래. 이제 기업의 정사 영업거래죠. 영업거래. 영업거래 결과 발생되는 게 뭐죠? 당기순이익. 이 당기순이익을 우리는 이익잉여금이라 합니다. 아시겠죠? 이익잉여금. 이 자본에서 가장 포인트가 요거죠. 당기순이익. 이 당기순이익을 우리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속에는 요게 있습니다. 이익잉여금란에. 아시겠죠? 그럼 결국은 요 금액이 결국은 자본이 증가되잖아. 그죠? 이렇게. 자, 지금부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12월 31일 날,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15년 12월 31일 날 결산을 했죠. 결산 결과 이익이 생겼다. 당기순이익이 100원 생겼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 이익이 생기면은 그 다음에 주주총회를 이제 열겠죠. 그죠? 주식회사에서는 총회. 주주들 이제 모임 가져야죠. 모임 가져서 이 돈을 어떻게 하자 이렇게 정리해야 되잖아. 그죠? 주총회에서. 주총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예, 첫 번째 뭘 결정할까요? 첫 번째. 그렇죠. 가장 우리가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는 내한테 돈이 얼마 배당될지 가장 관심사잖아. 그죠? 그렇죠. 그래서 배당을 결정합니다. 이 중에서 배당 결정. 배당. 그 주중에서 100원 우리가 버렸다 해서 100원 다 가져가면 안 되잖아. 그죠? 일부는 나중에 우리 사업 확정도 해야 되겠죠? 또는 뭐
다른데, 그죠? 또 뭐 신설, 어디 사업을 하나 개설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연구 자금도 필요하고, 그죠? 그래서 조금 저금 좀 해놔야 되겠죠? 적립. 물론 이거에 또 있습니다. 장에는 뭐 손실이 생기면 또 메워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남는 금액은 다음 기로 넘깁니다. 차기로. 그럼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크게 세 가지로 딱 요약합시다. 배당하고 적립하고 남는 금액 이월시킨다. 이렇게만 이해하세요. 그럼 배당을 하게 되는데 요 100원 중에서 배당을 합니다. 그죠? 배당을 하는데 만약에 60원을 배당하기로 했다. 적립은 30원 하고 그럼 나머지 10원은 다음 게 넘기주겠죠. 그죠? 100원 중에서 요리하고 나면은 넘깁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배당을 하는데 이 배당도 우리가 배당은 원칙은 현금 배당입니다. 현금 배당이 원칙인데 주식 배당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현금 배당. 그런데 우리 이제 비상장 법인인 경우는 이 배당은 50%를 초과할 수 없답니다. 한도가. 간단히 이해하면 이거는 현찰 주는 거, 이건 외상이잖아. 그죠? 결과적으로 주식을 대신 주니까. 나중에 이제 거기에 대한 또 주식에 대한 또 배당도 또 해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 배당은 한도를 줘놨습니다. 비상장 법인에 한했습니다. 상장 법인은 제한이 없습니다. 50% 초과할 수 없다. 적립을 합니다. 저금을 하는데 이걸 강제로 해야 되죠. 법정 적립금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한 거. 법정 적립금이 있고 요거는 임의로 할 수 있다. 그죠? 우리 회사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이 법정 적립금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이익준비금이라 이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배당 60원 중에서 현금 배당을 40원 하기로 했다. 주식 배당을 20원 하네, 그죠? 요 이익준비금 있죠? 요 이익준비금은 한도가 요 현금 배당의 10분의 1입니다. 아시겠죠? 법으로 강제로 딱 정해놨죠, 그죠? 요거는, 현금 배당, 금전에 의한 배당 금액의 10분의 1 이상입니다. 10% 이상. 언제까지 하느냐? 전체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자본금이 50%에 도달할 때까지입니다. 따라서 자본금의 2분의 1 될 때까지 한다. 여기에 10%니까 4원 하면 되겠네. 그죠? 4원. 그죠? 그 다음에는 임의적립금이 26원 했다. 이렇게. 남는 금액은 넘겨줍니다. 그죠? 요거는 이해되죠? 그죠? 자, 여기서 하나 보세요. 여기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럼 원래 우리가 이익이 생겼어요. 작년에 넘어왔던 여기 있었다. 작년 거. 그걸 뭐라 하죠? 그렇죠. 정기월 잉여금. 지난해 넘어왔습니다. 만약에 지난해에 넘어왔던 잉여금이 30원 있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30원이잖아. 이 130원 가지고 이제 주주총회 처분합니다. 그죠? 이래 되죠. 그죠? 그 미처분 잉여금이 130원이다. 아직 처분하지 않은 거. 처분할 잉여금 중에서 90원을 처분했다. 남는 금액 40원은 다음 기로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차기월 잉여금. 이렇게 나타내는 요 표를 우리는 잉여금 처분 계산서라 이랍니다. 그 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재무제표가 아닙니다.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그죠?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 흐름표, 요 네 개잖아. 그죠? 이거는 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합니다. 요거죠, 그죠? 자, 이제 여기, 요 흐름을 아시겠죠? 조금만, 하나만 더 할게 보세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보세요. 우리가 현금 배당을 한답니다. 하고 요거하고 한번 볼까요? 현금 배당합니다. 그러면 요걸 분개를 한번 해볼까요? 현금으로 40원 배당했다. 현금이 나갔잖아. 어느 돈이 나갔습니까? 차비는 뭐로 해야 될까요?
40원 나갔습니다. 요 돈 나갔잖아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130 중에서 40원 나갔죠. 줄여서 우리 뭐라 하죠? 이익잉여금. 뭐 주식 배당을 20원 했다면 요즘은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는 주식으로 배당을 했으니까 뭐가 되죠? 자본금이 되겠죠. 네, 이렇게. 자, 여기서 이거는 자본의 감소, 요거는 자산이 감소됐다. 그죠? 이거는 자본이 감소, 자본이 증가됐잖아. 그렇죠? 다시. 자본의 감소, 요거는 자산의 감소까지는 맞는데, 이거는 자본이 감소되면서 자본이 증가돼 버렸죠. 전체 자본 총액은 변동이 없다. 아, 여기서 요 말 알겠죠? 그래서 자본 총계는 불변. 아시겠죠? 자, 다시 보세요. 이 금액은 지금 현재 저게 자본 주식 배당 요 금액이 감소되잖아. 그죠? 그런데 이 금액이 증가돼 버리니까 요 금액은 감소가 되고 요거는 증가되어 버리니까 이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다 하는 말입니다. 이해되죠? 그죠? 아시겠죠? 요게 뭐죠? 예, 주식 배당.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요거 이해되죠? 그죠? 아, 이익잉여금 자본이 감소되면서 자본이 증가되다 보니까 전체 총액은 변동이 없구나. 그러면 주식을 발행해서 배당했으니까 주식으로 배당해 줬으니까 주식수, 유통 주식수는 그만큼 증가되죠. 그렇죠? 주식수는 늘어났잖아요. 액면은 아무 관계 없지. 액면은 불변. 자, 끝났습니다. 요 정한 하나 봅시다. 보세요. 자, 이번에 이거 잘 보세요. 액면 100원짜리인데 요 액면 100원짜리를 50원짜리 두 장으로 나누었습니다. 이걸 뭐라 한다? 액면 분할이라 이랍니다. 주식 액면 분할, 액면 분할 아시죠? 주식 액면을 분할했다. 100원짜리를 50원짜리 두 장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은 한 주가 두 주가 됐네. 그죠? 주식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증가. 액면은 100원짜리가 50원 됐으니까 액면은 감소. 자, 이번에는 반대. 50원짜리 두 주를 100원짜리 한 장을 묶었습니다. 주식 액면을 병합했다. 예, 병합이라 합니다. 두 주를 한 주로 병합했으니까 주식수는 그만큼 뭐가 되죠? 감소. 50원짜리 한 장이 100원짜리 한 장, 두 장이 됐으니까 액면은 50원짜리 100원 돼서 액면은 뭐 됐죠? 증가. 그죠? 그런데 요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죠. 그죠? 따라서 분할이나 병합은 자본금은 변동이 없다. 그죠? 총계는 불변. 변동이 없잖아. 그럼 자본 총계도 불변. 네, 끝났습니다. 요 부분. 자, 우리가 자본에서 문제가 나오면, 그죠? 여기 있습니다. 주로 이쪽, 이거. 주식 배당. 이쪽이 제일 자주 출제가 되는 겁니다. 주식 배당. 이렇게 가지 문제 만들기가 참하잖아. 그죠? 그죠? 예, 그래서 문제 만들기가 쉽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냅니다. 이 부분은 꼭 흐름을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죠? 주식을 배당했다. 이익잉여금, 자본금, 주식수, 정가, 액면은 뭐 요거 비교해서 주식 분할과 주식 병합이 있구나. 그죠? 주식을 분할하는 경우와 병합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핵심은 요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됐고. 이 부분은 톡 이렇게 메모하셔가지고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죠? 이익잉여금. 아시겠죠? 이익잉여금. 그 이익잉여금 내용들이 이거구나.
이 부분. 이익잉여금 내용 바로 이거다. 그죠? 이익잉여금. 예.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자, 보세요. 우리가 좀 앞 시간에, 그죠? 액면을 우리가 액면 발행하고, 예, 할증 발행, 할인 발행 말씀드렸잖아. 그죠? 자, 이거 보세요. 액면 100원짜리를. 그죠? 액면 100원입니다. 이걸 발행했습니다. 120원에 발행했다. 그리고 발행했다가 우리 회사 주식을 내가 취득했다. 130원에 취득했습니다. 액면 100원짜리를 120원에 발행했다가 130원에 취득했다. 그죠? 취득했다가 취득했다가 이것을 재발행한다. 다시 또 발행한다. 그죠? 재발행. 140. 이걸 우리가 재발행했다, 이걸 다른 처분했다, 같은 말로 쓰입니다. 100원짜리를 120원에 발행했습니다. 이때 그러면 이거는 주식을 발행하고 액면 초과 발행입니다. 여기 나오죠. 주식 발행 초과금. 그죠? 아시죠? 100원짜리 120원 발행했으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 20원. 120원짜리를 요래 취득했습니다. 10원 맞네. 그죠? 이거는 인식 안 합니다. 요 취득한 요걸 뭐라 하느냐? 자기 주식이라 이랍니다. 앞 시간에 자기 사채하는 거는 사채 상환으로 간주한다 그랬잖아. 그죠? 이거는 자기 주식. 그럼 요걸 요래 재발행 팔았다. 그죠? 그럼 여기 뭐죠?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기 주식을 팔고 이익이 생겼구나. 얼마? 10원. 되죠. 그럼 자, 여기서 잠깐 보세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 요래 들어갔습니다. 자본잉여금. 자기 주식 나와 있죠. 여기 바로 뭐냐? 여기 들어갑니다. 예. 자본 조정의 마이너스. 그럼 요 처분이익이 있죠. 기본 처분이익이 이런 초과발행 요 성격이 같잖아. 요거하고. 그죠? 그래서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이다. 요거는 자본잉여금에 들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됐죠. 그죠? 100원짜리를 120원에 발행했다. 주식 발행 초과금 20원. 요걸 취득했을 때는 자기 주식이라 하고, 요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의 마이너스 항목이고, 요걸 다시 재발행했을 때 차익이 생겼다. 처분이익이라 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자, 여기서 이걸 우리가 이제 취득을 했다가 재발행 안 하고 취득 후 즉시 소각해버립니다. 소각, 불태가 없애버리죠. 그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주식을 취득해서 실제 소각해버리다 보니까 회사 자본이 그만큼 감소되죠. 그죠? 이걸 우리가 사와서 감소시키잖아요. 유상감자라 이랍니다. 실질적 감자. 그래서 그러면은 자, 요걸 분개 한번 해볼까요? 130원 사왔다. 그죠? 돈은 나갔죠? 현금이 나갔다. 130원. 사왔으니까. 그럼 주식을 사왔으니까 자본금이 그만큼 감소되겠죠. 자본금은 뭐라 한다? 액면 30원 남니? 모자라잖아. 자본금을 감소했겠죠? 자본금을 감소했습니다. 감자라 이라. 감자 차손이라 이라. 감자 차손. 요게 크면 요게 차익. 알았죠? 그래서 감자 차익은 자본잉여금, 감자 차손은 자본 조정의 마이너스를 합니다. 예. 요게 감자 차손입니다. 예. 좀 어렵습니까? 요거는 알겠죠? 그죠? 요렇게 발행 초과금, 지뢰 자기 주식. 다시 재발행 처분이익이다. 그런데 요렇게 재발행하는 경우도 있고, 요게 즉시 소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 자기 주식에 자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우리 상법상 원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내가 발행했던 주식을 내가 취득하고 또 발행이라다 보면은 주가를 조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주가 조작 등의 이유로 자기 주식 취득은 허가 안 합니다. 위배다 해서 상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있죠. 소화하거나 이거는 규모를 축소하거나 이런 거는 왜 재발행하느냐 하면은 우리 회사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경우하고 또는 방어권 행사 있죠. 우리 회사가 지금 내가 주식 지분을 내가 30% 가지고 대표이사인데 다른 A라는 사람이 주식을 자꾸 사모읍니다. 그 사람이 말하면 지분율이 30% 내보다 더 많아져 버리면은 경영권을 박탈당하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내 지분을 높이기 위해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상법상 허용됩니다. 그럼 바로 내 지분을 높이기 위해서 취득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취득했다가 이제 목적을 달성하면 재발행하게 되고 소화하는 건 이런 경우입니다. 그죠? 규모를 축소하는 것. 이걸 우리가 실질적 감자라 이랍니다. 실질적 감자, 유상 감자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요 흐름 요거하고, 요 부분하고, 자본의 핵심 포인트가 끝났습니다. 요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본에서. 그리고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요 자본에 대한 이제 우리 교재를 보면서 필요 부분이 있죠. 조금 더 보충할 게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좀 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아시겠죠? 그죠? 저는 시간 다 했습니다.